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안가로 2번 등록면허세 세율입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10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등기는 표준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그렇죠.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 부동산 기할 때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요. 작년에 6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바꿨었어요. 부동산 등기 이외 법인 등기나 자동차 등록 같은 것은 선박 등기는 각 시도마다 다르게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 세율이라고 해서 학자들이 탄력세를 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만 탄력세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유권에 관한 등기요.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원래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잖아요. 건축물 우리가 신축, 재축 등 원시 취득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받으면 승계 취득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근데 원래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는 취득세로 통합됐고 등록면허세 원래 나오면 안 돼요. 등록면허세는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이제 옛날 등록세 일부가 면허세랑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신설된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왜 나와 있냐? 예외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데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소유권 보전 등기만, 이전 등기만 할 때 세율입니다. 자, 과세 표준은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거기 맨 왼쪽에 소유권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 머리 글자를 따서 소, 가, 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해요? 부동산 가액.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달라요. 소유권 보존 등기 세율 어떻게 배웠어요? 법팔로고 뒤에 짝퉁고도 보팔, 보존 등기 보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십, 20, 1천분의 20. 즉 2%고 유십, 20.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독립 8, 1호,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자, 1천분의 8, 즉 0.8%. 그래서 이거 취득세 표준세율 외운 거에 무조건 뒤에 거였잖아요. 자, 보존 등기 보팔, 유상으로 인한 거 유십,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무독립 8, 1호.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삼 8 이렇게 외웁니다.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돼요.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똑같아요. 0.2%로. 과세 표준이 다른 거지. 지상권 설정 등기 소가점 내드리니까 부동산 가액의 0.2%.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아니고 요역지 가액의 0.2. 승역지 가액 아니라는 걸 주의하면 되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채권 금액의 0.2%입니다. 돈 빌려주고 못 받을까 봐 못 받을 때 하는 것들이잖아요.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가처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S를 정한다. 바꿨죠? 부동산 가액 아닙니다. 가처분 등기, 가압류 등기 또 예전에 부동산 가액으로 바꿨었는데 얘네들은 보다 채권 금액이 0.2고.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0.2.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금의 0.2. 임차 보증금 아니라는 걸 주의하죠. 월 임대차금의 0.2. 그 다음에 그 밖의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건수가 과세 표준인 애들 꼭 알아두셔야죠.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 건수 과세 표준이고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적용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재산세 세율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 토지 세율 구조 얘네들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냐. 토지 세율 구조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이렇게 외웠습니다. 분비, 종류, 별로입니다. 분리상 토지는 비례세율인데 세율을 세분화해서 우리 어떻게 외웠냐.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007 빵이 4 비례세율. 그래서 007%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예요. 빵이 프로는 됐다시만 저 기본세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공정공사 뭐 해서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 것들 찍어서 우리가 공장, 염전, 터미널용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성공사 소유 토지. 4%는 살성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요. 이런 애들. 자,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4%였습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007, 빵24, 비례세율. 이렇게 우리가 세분화해서 표준세율을 알아두시고. 하여튼,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그래서 시험에서 30페이지 시험 때 다음 중 재산세 대상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골라라. 그러면 종류별로 얘네들 고르라는 거였고. 그래서 토지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는데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 이거 했죠? 그래서 025는 일반 건축물 025. 05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지역 다 포함해서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공장용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그 다음에 125세율은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의 5배인데 025%의 5배죠. 어떤 경우냐? 과밀 억제 권역 내 공장 신설 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 공장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요거 125세요. 1.25%입니다. 표준, 이따가 나오지만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세율을 정하고 4%는 사실성자산이죠.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그래서 사실성자산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골프장 내 건축물 4%예요. 자, 그래서 건축물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고득점을 내서 세분화해서 어떻게 해오냐?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요.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 표준세율의 5배, 과밀역지역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 비례세율이고,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이거는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이라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0.5%세를 정하는데 과밀역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제외합니다. 전부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은 제외하고 중과세하지 않고. 근데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은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이라도 그래서 포함해서 고유례세를 정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입니다. 다 같이 자, 건축물 건비인데 비례세 구조로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세요. 안 오면 주거비례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보면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눠서 별장은 4% 비례세율인데 별장 이외 주택은 0104 4단계, 과표가 4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래서 이거 최저와 최고세율을 외우셔야 돼요. 0104 4단계 초과세율인데 과세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0.1%. 이거 여러 채의 주택이 있더라도 주택별로입니다.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거지 소유자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걸 꼭 주의하셔야죠. 그래서 동일한 C군구 하나 구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주택별로 각각 세율 정하는 거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세율 정한다면 틀려요. 또 곱표시 보니까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에 6억이었다 9억으로 바뀌었죠 얼마 전에. 그래서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세율을 깎아주는데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은요.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다 0.05%. 일반적인 주택은 0104인데 하여튼 그래서 시가 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세율을 깎아준다는 거. 005에서 035%까지. 별장은 4% 고율로 과세하는데 고급택은 일반주택과 똑같이 추가 누진세율입니다. 그래서 고급택이라고 해서 4% 세율 정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이제 종부세 세율은 물론 여기 재산세에서 선박과 항공기는 제가 뺐는데 선박과 항공기는 0.3%고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5% 비례세율이고 재산세에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이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돼요.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둡니다. 건축물은 건비고 선방 공기는 비례셀 구조로만 되어 있고 비례셀, 누진셀 다정되는 것은 토지하고 주택만 그렇습니다. 토지 중에서는 누진셀이 조정되는 것은 종류별로가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종합부동산세 세율입니다. 주택분, 올해 종부세 세율, 그러니까 종부세 개정 내용의 핵심적인 게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는 거죠. 개인 소유, 법인 소유 구별할 때. 주택이요,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2주택 이하다, 빵63, 최저와 최고세를 외워주면 좋아요. 빵63, 6단계 초과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정 2주택일 때는 126, 6단계 초과세율이고요. 126, 6단계 초과세율이고,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2주택 이하다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상정 2주택일 때는 6%, 이렇게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가 작년까지는 초과 누진세 구조로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주택부는 이렇게 비례세, 누진세를 다 적용됩니다. 개인일 때는 6단계 초과세율이고 주택,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이렇게 3%, 6% 비례세율이 적용된다는 거. 별도나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그냥 3단계 초과세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율, 주택의 경우 개인과 법인을 나눠서 꼭 구별하시고, 양가로 5번 양도세 세율입니다. 하나의 자산이 다음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 세율을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각각 세율 중에서 산출세 구한 다음에 큰 것을 그 세율로 합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같이 가는데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제외하고 따로 세율 정도니까 얘네들은. 미등기 70이고 등기됐을 때 시험에서는 만약에 1년 미만 보였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50%를 묻고 싶으면 시험에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보다는 크다,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초과누진세율과의 비교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단서가 붙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원래 일반적으로 부동산 애들은 1년 미만 보였다, 원래 50%죠. 근데 비삼용 토지는 물론 이제 거기 기본세율에다가 10% 할증해가지고 16에서 55% 적용되고, 그래서 각각 세율 중에서 기업과 니은 큰 거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우리는 공부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미만이다 5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 2년 이상일 때는 6에서 45% 초과누진세율 적용된다는 거, 8단계로. 비삼용 토지는 이 기본세율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6에서 45% 여기다가 초과누진세율에다가 10%를 할증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5%까지 적용되는 거고요.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그냥 세율을, 그러면 양도세 세율을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년 미만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1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주택이요, 다주택 포함해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은 미등기 70이고 등기됐다.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 60, 2년 이상 보였을 때 6에서 45%입니다. 자, 그런데 초과누진세율이고, 근데 분양권은 그냥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2년이어도 몇 프로? 60%라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주택 분양권은. 3번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기타 자산, 골프용권,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이죠. 6에서 45%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이고, 주식이나 신탁수익권이나 파생상품 세율은 제가 아예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 바꾸는 데 입장이 없고, 과세표준 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 10억 원 초과분은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될 때, 우리가 과세표준 금액 1,200만 원 이하일 때 6%는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2년 이상 보였어요. 6에서 45% 적용될 때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만약에 1,00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000만 원에 6%니까 1,2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6%니까 산출세가 얼마? 60만 원.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초과누진세율이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초과누진세율 적용되고, 기타 자산은 골프용권은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영업권인데 사업의 상환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부동산과 함께 한다는 이주권, 그리고 특정한 법인주식 2가지, 이런 것들이 기타 자산인데 얘네들은 좌우지간입니다. 골프용권 1년 미만 보였다고 해서 50% 아니에요. 좌우지간 초과누진세율 적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과누진세율 적용되는 것도 알아두시고, 과세표준금액 1,200만 원이 할 때 6%라는 것도 꼭 기억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율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부터 양도세까지 이 세율을 딱 알아두시면, 그러면 우리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까지 맞출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응용력을 발휘 좀 하시면 되고, 납세지 보겠습니다.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고, 국세는 고소할 떠디고 주소지고요. 세목별 세율구조. 비누. 취득세, 등록면세는 비례세 구조로 되어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례세를 누진세를 다 적용됩니다. 그죠? 비누고. 그 다음에 세목별 겸용주택 비교입니다.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내용이 같이 가는데,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 그래서 얘네들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일동 건물은 주거면 1층 상가, 2층, 3층 주거.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분만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 아니고. 근데 재산세에서 일구 건물 나왔다 그러면 항상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한 개층 전체가 일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한 개층을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출입문 별도로 해서 구획이 돼 있으면 각각 101호, 102호, 103호 이런 게 일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입니다. 50% 안 되면 주거분만 주택이고. 그래서 일동 건물은 쿵쿵따, 다 같이 시작. 쿵쿵따, 취득세, 재산세, 면적비례, 주거만이고, 일구 건물은 항상 뭘 기억하고 50%,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양도소득세에서는 겸용주택, 1세대 1택 비과세권을 갖춘 겸용주택, 과세면적, 비과세면적 계산할 때,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잖아요. 어떻게 했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그래서 주택 면적이 크면 전부 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봤고요. 다가구 주택은요, 지방세, 재산세나 취득세에서는 단독주택인데도,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도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한 일부의 주택으로 봐요. 자, 근데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1세주택 비과세라든가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이요,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잖아요. 그럼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그 전체가 실거래가로 9억 초과했는지를 따지고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수 비과세할 때,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그러니까 국세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로 어떻게 한다?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동소유주택입니다. 공동소유주택을 보시면, 공동소유주택은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 스트레칭 한번 할까? 우리 저기, 목적지근한가? 자, 목 운동, 다시. 아이고, 자. 좋습니다.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하여튼 추석 명절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래도 명절이니까 가족과 함께, 친지와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연휴 내내 놀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주부들은 하여튼 주부들은 아무튼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잠깐 하여튼 어떤 간에 잘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댁만 잠깐 갔다 오고, 친정은 시험 끝나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자, 너무 멀다 그러면, 아니, 친정 부모님은 다 이해해주지 않아도, 엄마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해해 말고, 그래서 시간이 한가할 때 잠깐 갔다 오셔도 되고, 아니면 친정은 그냥 터치해서 밥만 먹고 그냥 와도 되고, 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적당히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시간을 잘 보내셔야 되겠습니다. 정겹게 보내실 때 하여튼 공부를, 리듬을 잃으면 안 되고요. 공동소유주택 봅니다. 그래도 올해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추석 다음에 시험일까지 여유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10월 달에 그 추석이 돌아와가지고 진짜 시험, 명절 끝나면 한 2주 있다가 바로 시험 보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그냥 저기 한데,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낫잖아요, 또. 자, 공동소유주택 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는 원래요, 세율 적용 시에, 주택 세율 적용할 때
주택 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주택 수 계산할 때 종합부동산세 공동소유주택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과세 기준을 연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주택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하는데, 주택에 대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일 것, and 20% 소유 지분율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주택 공동 상속을 통해 공동 소유한 주택은 주택세에서 제외시켜주기도 합니다. 원칙은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일 때 비과세 계산할 때 갑집은 90%, 을집은 10% 그러더라도 공동소유자 각각의 주택으로 주택수 계산해요. 근데 얘만 틀려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릿수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갑집은 60%, 을집은 40%면 부동산 임대업에서만 지분이 가장 큰 자릿수로 계산하고,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수로 계산해요. 다만 공동소유주택과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한다 그래서, 공동소유주택 지분율이 그러니까 연간 임대소득이 이 주택에서 600만 원 이상이거나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일 때는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동소유주택이면 지분이 가장 큰 자, 갑의 주택으로 계산해. 근데 다만 이렇게 연간 임대수익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면 소수 지분자, 갑 60, 을 40%다 그러면 을의 주택으로도 주택수를 계산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임대업만 원칙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는 이거고, 종부세나 양도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공동소유자 각각의 수로 계산하고요. 7번 봅니다. 다음에 예시하는 지방세를 옳게 분류하세요. 지로 이름 시작하는 데를 4가지, 얘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특징들을, 다른 거는 답이 없어요. 답을 달라고 하면 답을 절대 안 줘요. 해설지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근데 유일하게 요거만 답이 체크가 돼 있는 이유는, 그냥 요거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수강생들이 자꾸 못 들었다고 헷갈린다고 저기 답이 어떤 거냐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이건 아예 그냥 답을 만들어 놨어요. 목적세인 것을 고르면 그랬습니다. 교교농 찌찌에서 목적세 찌찌는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찌찌 목적세고, 부가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런데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어떤 거예요? 지방교육세만. 지방교육세만 부가세고, 국세 중에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인데 찌찌 목적세 중에서 부가세인 거 지방교육세만.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요. 도세인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는데 지로 이름 시작한 데를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지로 이름 시작한 데를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얘만 특광시군입니다. 특광시군이고, 얘가 도세가 아니라 특광시군이고, 자, 시군세고, 나머지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도세고요. 그 다음에 신고납부가 원칙인 조세를 모두 고르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4가지는 다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근데 구별해야 되는 것이 지역자원시설세 있잖아요. 이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는 뭐고? 이거 소방부는 보통징수고, 소방부는 재산세 친구니까 보통징수고,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근데 특정자원분과 특정시설분, 특정시설분, 얘네들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얘네들은 신고납부가 원칙이고요. 좀 달라요.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소방부는 재산세 친구, 보통징수고, 그 다음에 특정자원분과 시설분은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런데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특이하게도 지방소득세가 뭐가 있어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 2,000원 미만은 징수하자는다 이거고. 6번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수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는 세금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이,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소방분이 얘가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얘가 이제 재산세, 고지세, 병기고지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고지세, 병기고지되는 세금은
특정 자본과 시설분이 아니에요. 소방분이 재산세, 고세, 병기고 될 수 있는 세금이고, 아까 한 가지 징수 방법에서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지방교육세는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본세로 할 때는 신고 납부하는데, 그죠?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합니다. 그래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보통징수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지방교육세, 부가세는 그때그때 다르고. 아까 징수 방법에서.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루 이름 시작하는 데네 가지가 다 신고 납부 원칙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도 소방부는 보통징수고, 지방교육세 중에서 재산세, 본세로 할 때 지방교육세는 보통징수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합니다. 신고 납부가 원칙이긴 하지만 얘들 보통징수 되는 세금들도 주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봤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이제. 자, 그래서 파트 3 넘어가면 지방세가 나오는데요. 먼저 취득세부터 이제 나옵니다. 취득세 1 해가지고요. 취득세는 뭐 세 문제 내외가 출제되죠. 작년에만 한 문제 반 나왔지만 뭐 보통 한 세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취득세. 자, 그러면 또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1입니다. 1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살성산 제외하고 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비과세한다. 다만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과세하며 이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중과 기준세율이다. OX요. 맞습니다. 임시건축물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1년 이내면 비과세, 1년 초과하면 과세인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O 맞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취득세 과세상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일단 대상이 되면 O 아니면 X를 외치면서 체크합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X입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 권리, 부동산 임차권 등기가 됐든 안 됐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양도세 대상이지만 취득세 대상은 아니에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런 것들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X입니다. 이런 것들 자,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해도 취득세 대상 아닙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D급번 승계 취득하는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 O 대상입니다. 어업권, 광업권, 양식업권은 출원에 의해서 원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면제해요. 승계 취득할 때 대상이 됩니다. 대상이 되고 O고. 리을번 법령에 의한 회원제 골프용권.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대상이 됩니다. 우리 취득세 대상 포항영일만이 고향에 사는 스토리를 쭉 떠올려보세요. 토지건축물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선박주에서 어업권 주에서 양식업권 주에서 고기 잡고 양식업 하다가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분양하는 리조스사 건설하게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주택에서 임목을 기계장비로 싹 밀고 건설을 한다. 리을번 5고 미음번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에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에 병행되는 신탁재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은 누가 취득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아까 수익자에게 이전할 때 수탁자에서 수익자 이전할 때 수익자 취득은 과세했죠? 일반 유상 취득세율로. 근데 이건 누가 취득해요? 수탁자.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 취득 비과세고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 믿고 맡은 것 뿐이잖아요.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고. 그래서 비과세고 수탁자가 시원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합니다. 신수탁자의 취득 비과세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탁자의 취득은 비과세입니다. 비읍번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레저 시설,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 취득하면 중과 기준세, 특례세를 적용하는 거고 시설물 과세 5 비읍번 5고요. 자, 그래서 대상이 아닌 것은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미음번, 기역, 니은, 미음번이 아닙니다. 3번 선박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 토지 지목을 살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이를 취득으로 본다. 간주 취득이잖아요, 이게. 가액이 증가가 있을 때. 오, 맞습니다. 간주 취득. 4번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테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한다. 맞죠, 여러분들? 실질과 선취랑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다만 차, 기, 항, 선,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한다. 맞습니다. 얘네들 원시 취득했을 때 현대정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취득세 부과하면 소비자들이 전가시키잖아요. 그래서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하나한다. 4번 앞동네 뒷동네 다 맞습니다. 5번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환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간 측연 토지 수용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제외하고 새로 이 소유권을 창출해야 되고요. 승계 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맞습니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해요. 사실상 취득만 하면. 그래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5번.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 이전, 이전에 유상 이전이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잖아요.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합니다. 6번입니다.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 및 부속시설을 말하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부동산 제외하고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원.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것은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부 같은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고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고? 조합원이고요. 맞습니다. 6번. 7번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된 상속자이다. 아닙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대한민 민국이 만세. 상속인 각자. 상속인입니다. 각자. 상속인 각자. 대한민국이 만세 각자입니다. 재산세가 주된 상속자지. 아닙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의 경우는 공동상속의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대납세의무 있고요. 8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대가 인정할 수 없죠.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가 입증이 되면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 시험에서는 유상 취득이냐 무상 취득이냐를 뒤바꿔요. 자,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대가 입증이 되죠. 아버지 부동산 공매 넘어갔는데 아직 달려서 경락받거나 이런 거.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법원이 개입됐으니까 대가 입증이 됩니다.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했다. 그러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무상 아니고 교환이니까 뭐예요? 유상 취득입니다.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그 대가 입증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소유 재산을 처분하거나 담보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면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등등 이렇게 이런 경우는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근데 무상취득했다고 바꿔요. 자, 아니면 다음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그래가지고 유상취득으로 보는 얘네들에다가 무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깔아놓기도 합니다. 9번 봅니다.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이자입니다.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했는데 거기에 3억 원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부담인 증여했는데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이런 부담보 증여예요. 1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거기 둘 중에 고르는 거예요.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봐요?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유상으로. 채무를 수증자가 증여자 채무를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한테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인수액 상당액. 다만 박스 안에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 보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채무액 상당액도 증여로 취득한 거로 봐요. 대가 인정할 수 없으니까.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 보증여도 채무액 상당액이요. 동그라미 2번 위 1의 경우에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으로 봐요, 유상 취득으로 봐요? 무상 취득한 거로 봅니다.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자, 5억에서 3억 배 나머지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무상 취득으로 보고요. 10번입니다.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 얘기했어요. 마음 착한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간절해서 울적해 소주 한 잔 마시다가 그 얘기 해드렸죠. 동생 형들이 또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잖아요. 그런 얘기 해드렸죠. 자, 먼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하는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 자, 형님들이 좀씩 더 주죠. 그랬을 때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들도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거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근데 동그라미 2번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내,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죠. 이 신고납부기한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걸 보지 않고 이거는 상속으로 취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예를 들은 거예요. 11번 봅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하는 경우에 건축물 건축이란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예요? 건축물 취득자가 하는 자가 납세무자예요? 예? 이거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납세무자에 관한 거예요, 이거. 니은번 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건축물 건축하면서 부속 토지 내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다. 그럴 때 누가 납세무자예요? 건축물 취득자, 건축물 취득자. 그래서 이거 서로 뒤바꿔요. 그래서 뒤바꿔서 내는 걸 중요합니다. 건축물 건축이 수반할 때는 하여튼 건축물 취득자고 그런 말 없이 그냥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서 정원이나 부속 시설물 등을 조성 설치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고 꼭 구별합니다. 12번 봅니다. 신탁법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렇습니다. 누가 취득하는지 잘 봐야 돼요. 이건 위탁자의 지위 이전인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바꾸면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바꾸겠죠. 다만 위탁자 지위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취득한 걸 보지 않고요. 13번입니다. 간주취득이요. 토지 지목 변경은 어떤 일 있을 때? 가액이 증가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돼요. 선박 차량 개장비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거나 건축물 증수이나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 간주에서 취득세부가 됩니다. 양가로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그 법인 소유의 비상장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건데요. 가로 안에 보니까 비상장 법인의 주식집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때 그 과점주는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죠? 간주하죠? 다만 여기 중요한 것도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집을 취득하는 경우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과점주의 주식 취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한 건데 처음 법인 설립 시부터 독과점 목적하고 소유분산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감자 포테이토 아니라고 그랬죠? 다른 사원의 주식이 소각됨으로 인해서 나의 주식 보유율이 덩달아 높아서 과점주가 되는 이런 경우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취득 행위가 없는 감자는 제외합니다. 하여튼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것은 법인 설립 시 이거 납세무 없다는 거. 비상장 A법인이요. 갑주주요. 법인 설립 시 50%면 과점주지 아니에요. 과점주 아닙니다. 50% 초과 보유해야지. 딱 50%는 과점주 아니라고 그랬죠?
50%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과점주 아니었어요? 10%를 법인 설립일 이후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추가 취득해서 60%가 돼요. 그럼 과점주 아니었다가 최초로 과점주가 됐을 때는 60%, 과점주가 된 날 현재 지분율 모두 과세하고 60에서 15%를 추가 취득해서 75%가 됩니다. 과점주가 된 이후에는 뭐만 과세하고? 증가분만. 여기서 이제 60에서 75% 됐을 때는 15%만 과세합니다. 다만 그 증가된 후에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그 해당 과점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증가 변동하는데 과점주인 상태에서 주식이 증가 변동할 때마다 취득세 부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 비율보다 늘어난 것만 과세합니다. 얘 1번을 보면 70에서 60으로 줄었다가 여전히 과점주네요. 60에서 65%가 된 경우에 60에서 65%, 5% 증가된 날 기준으로 그 이전에 최고 비율이 70%였다면 70에서 65, 최고 비율보다 70에서 65 증가하지 않았죠? 이럴 때 과세되는 지분 비율은 몇 프로? 0%입니다. 법인 설립 시 60%였다가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10%를 추가 취득해서 70%가 됐습니다. 설립 시 60% 취득을 과세하지는 않지만 이미 과점주는 돼 있잖아요. 과점주가 된 이유니까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10%만 과세합니다. 이거 혼자 막 이렇게 그러면 뭐 처음에 과점주 아니었다가 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가 더 유리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비상장법인 원래 설립할 때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들끼리 원래 뭐 90% 주식을 이렇게 소유합니다. 그랬다가 1% 추가 취득했다고 그래가지고 91% 전체 과세하면 이 법인 소유의 취득세 대상 물건에 대한 총자산가액에다가 91% 곱하면 갑자기 1%더 취득했다가 비상장법인 세금 내다가 망하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 법인 비상장 법인 보유하는 부동산 가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었어요. 아니 뭐 50억이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91% 하면 갑자기 세금 내다가 비상장법인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는 주식 취득을 과세하지 않지만 이때는 과점주가 이미 되어 있으니까 된 이후에 증가분만 과세해요. 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럼 과점주가 아니었다가 최초로 되면 그때는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체가 원래 어쩔 수 없이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하지도 않는 거고 그래서 또 독과점 억제하게 한 건데 처음에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 3번을 봅니다. 과점주였던 자가요. 60%였다가 40% 과점주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주식 추가 취득해가지고 70% 됐어요. 60, 40, 70%. 이거는 과점주주 아까 인 상태에서 얘 1번은 과점주인 상태에서 증가 변동하는 거고 이거는 과점주였다가 아니게 됐다가 다시 됐을 때는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해서 증가분만 취득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60, 40, 70%면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70% 비교해서 60에서 70 증가 몇 프로? 10%만 과세하는 거고 단 다시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가 된 당시 주식 지분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은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다. 그래서 얘 4번을 보세요. 60%였다가 40% 줄었다가 15% 추가 취득했어요. 55%, 60, 40, 55% 됐을 때는 과점주였을 때 비율 60%와 다시 된 비율 55%를 비교해서 증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60에서 55 증가 없으니까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과점주였다가 아니겠다 다시 된 경우.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봅니다. 얘 5번은요 좀 깊은 내용인데 60%였다가요 전부 주식을 양도해서 0%,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어요. 한 주라도 보유했어야지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가 다시 과점주가 된 경우는 얘 3번이나 4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최초로 과점주가 된 것으로 봐서 70%를 과세합니다.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둡니다. 자, 그리고 16페이지로 갑니다. 16페이지로 가니까 과점주주 나옵니다. 자, 과점주주란요 비상장법인이요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 포함해서 의 주주 또는 사원 이름과 그와 친족 관계인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식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몇 프로요? 50% 초과 보유하는 주를 말합니다. 딱 50%인 주주는 과점주도 아니다? 아닙니다. 50% 초과해야지. 2번을 보니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세잖아요. 비상장 법인일 때 과점주가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 억제하고 세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과세하는 거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과점주여도 지멋대로 못해요. 여러 가지 법률적 제약과 주총 이사회 의결 결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납세는 없고. 3번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납세는 있다 없다 두 개 중에 고르기입니다. 연대납세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체크하시고.
4번 납세금을 성립시키는 과점주가 된 시점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요약도 나오고 오지선다도 나오고 OX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14번 문제부터 또 봅니다. 근데 시간이 좀 됐네요. 그래서 1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요까지만 14번까지만 보고 좀 쉬어야 되겠네요. 과점주주 주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거. 1번 과점주주란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50% 초과하는 자 맞고 2번 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죠? 3번 신과장고 매각하는 경우에 산출세 100분의 80의 중과산세가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3번 틀렸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뒤에 나오지만 중과산세예요, 취득세. 취득 후 신과장고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80% 중과산세가 적용돼요. 근데 다만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 중과산세 적용 안 해요. 단 또 예외가 있어요. 회원권, 골프회원권,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과장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고 싹 포탈할 수 없기 때문에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간주 취득이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4번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지목 변경 같은 간주 취득은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취득세 세율,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을. 그리고 5번 보세요. 이렇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될 때는 취득세 부가세로서 아까 조세 총론에 살짝 봤어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특세는 부과되는데 지방기업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맞고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취득 시기, 과세 표준 등등 또 이어진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